예. 이종석 국정원장의 모습이 등장했습니다. 국정원 지금 새롭게 그리고 뒤늦게 알려진 캄보디아 사태도 파악 중이죠. 먼저요. 오늘 캄보디아 현지 국정감사 살펴보기 전에 캄보디아 현지에서요. 한국인 남성이 구조를 요청하는 영상 하나가 공개가 됐습니다. Korean, I'm Korean. Go to Korean embassy. Please, my father now. Where? I don't know. Where's my father? Please, Korean embassy. Police again. Police. Same team. Police. Same team. I want Korean. Same team. Police. 아니, Please help me. My name is. I'm from Korean. 42 years old. 허주연 변호사님, 캄보디아 현지에서 SNS, 정확히는 텔레그램에 올려진 영상인데 저 내용은 실제로 한 한국인이 아들을 현지에서 찾는 모습인가 봅니다. 저 지금 영상에 나와 있는 모습은 이 피해자로 추정되는 사람이고요. 그러니까 뭔가 범죄에 연루가 돼서 한국 대사관에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의 영상이고 실제로 이 40대 본인이 이제 42, 그러니까 42세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남성의 아버지가 캄보디아 현지에서 이 남성을 찾고 있는 것으로 일단 추정이 되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저 영상은 말씀하신 것처럼 이 캄보디아 현지 시아누크빌, 지금 한창 범죄 단지가 많다고 여겨지는 이 시아누크빌에서 촬영된 영상이고요. 문제는 이게 언제 촬영된 영상인지는 아직까지 분명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한국인 대학생의 유해가 송환된 21일에 캄보디아 현지의 범죄를 고발하는 텔레그램 채널에 게시가 된 겁니다. 처음에는 이 영상만 게시가 됐고 영상 설명에 한국인 남성이 마치 약에 취한 것처럼 저렇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캄보디아 시내 한가운데에서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사진이다. 경찰을 불러줄까라고 주변 사람이 물어보니까 한국 대사관에 도움을 요청을 한다라는 내용을 크게 시내 한가운데에서 외치고 있다. 이렇게 올라왔다가 1시간 뒤쯤에는 약에 취한 것은 아닌 것 같다. 지금 뭔가 범죄와 연루가 된 것 같다. 이런 설명까지도 추가로 올라온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설령 약에 취했다 하더라도 지금 이 범죄 단지 안에서 강제로 마약을 흡입하게 하는 그런 영상까지 공개된 만큼 이 사람이 지금 한창 문제가 되고 있는 시아누크빌, 캄보디아의 이 범죄 단지 웬치에서 탈출해서 이 영상을 찍은 것인지까지는 확인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만 이 사기 범죄단과 관련이 있는 사람은 아닌지, 그리고 이 범죄 단지에서 탈출해서 한국 대사관에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사진은 아닌지, 이런 것들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외교부 관계자도 이 영상을 접하고는 실제로 현지의 영사를 등 외교부 관계자를 통해서 이 영상의 진위 여부와 피해 남성의 행방을 찾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남성의 아버지가 캄보디아 현지에서 아들을 찾고 있다는 얘기까지도 인정을 했는데, 그런데 이 아버지가 아직까지 대사관의 도움을 요청하지는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 진위 여부와 아버지가 아들을 찾을 수 있을 것인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캄보디아 사태 파장이 만만치가 않고 지금 캄보디아 현지에서 오늘 국정감사가 진행이 됐습니다. 이런 질의응답이 오고 갔습니다. 현지에서 이런 범죄 양상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고 그리고 우리 대책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자료를 요청한 겁니다. 구체적인 단속했던 국적별 인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캄보디아 정부와 협의해서 관련 정보를 받아줄 수 있도록 협력해 보겠습니다. 지금 그 자료가 없다는 얘기입니까, 우리 공간에는? 네, 지금 구체적인 국적별 단속 인원들에 대한 자료는 지금 현재 공간에는 없습니다. 지금 캄보디아의 민간단체가 활동 중이라고 하는데 천마라고 들어보셨어요? 언론 보도를 통해서 인지하고 있습니다. 언론 보도를 통해서만 인지가 있고, 캄보디아 대사관에서는 사전에 또는 사후에 서로 소통 관계가 없습니까? 경찰 형사가 답변하세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문제인 거야. 대사관에 신고를 해도 아무런 조력도 못 받고 하니까 민간단체 가가지고 사람들이 의존을 하고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것도 모르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경찰 형사가? 제가 조금 전에 국감하면서 의원님들 질문에 답변하는데 보니까 너무너무 답답해요. 우리 대사관이, 영사가 왜 현재 와 있습니까?
우리 국민들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와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캄보디아에는 주 캄보디아 한국 대사 지금 대사 대리를 맡고 있어요. 지금 대사가 아직 파견이 안 됐기 때문에 장현주 변호사님. 네. 일단 오늘 여러 캄보디아 대사 대리에 대한 질책이 쏟아졌는데 여전히 동양인으로 추정돼 우리 한국인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캄보디아에서 시신이 발견됐다. 이 소식도 좀 끔찍합니다. 그렇습니다. 아직 이 시신의 어떤 그 사람이 누구인지까지는 확인은 되지는 않았지만 일단 캄보디아에서는 프로펜 외곽에서 동양인 시신이 추가로 또 발견이 됐습니다. 현지 매체에 의하면요. 외곽의 한 도로에서 동양인의 시신 2구가 들어있는 버려진 자루가 발견됐다는 겁니다. 이제 아마 현지 주민들이 자루에서 악취가 심하게 나는 것을 보고 이제 경찰에 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이 알려지게 된 건데요. 특히 20일 당시의 목격자들의 이야기에 따르면 그날 저녁에 남성 2명이 차를 타고 가는 것을 목격을 했고 이 차가 멈춰서면서 거기서 큰 자루를 꺼내서 숲에 버린 뒤 떠났다라는 장면을 목격한 목격자의 증언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경찰은 관련된 사건도 온라인 사기 범행과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는 것 같고 특히 CCTV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정황들을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직 특정할 수 없지만 포대자루에서 동양인 추정 시신 2구가 발견이 됐고 앞서 만나봤던 것처럼 42살의 한 남성이 아들을 찾겠다는 현지에서 호소하는 영상도 찍히고 있고요. 지금 캄보디아 현지 분위기가 정말로 심상치가 않습니다. 주 캄보디아 대사 대리는 오늘 국감에서 이런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대사 대리님 판단컨대 이분들이 정말로 성희의 피해자들인지 대부분 아니면은 범죄와 연루될 걸 알면서도 왔다가 문제가 돼서 자력으로 나오거나 또는 도움을 요청한 경우인지 그런 판단도 안 서요? 제 판단을 물어보시는 거라면 저는 상식적으로 그 광고에 나와 있는 취업, 알선이라고 하는 것들이 내용을 보면 과연 이게 불법적인 일이라고 의심하지 않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만 그 개개인들의 판단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이거 다 불법적인 거 알고 오지 않았냐는 취지를 주 캄보디아 대사 대리가 언급했어요. 허준 변호사님, 오늘 캄보디아 대사관에 따르면 100명의 행방이 확인이 안 되고 지금 2년간 신고된 것 중에 450건만 해결이 됐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수치를 밝혔습니다. 이게 캄보디아 현지에서 진행된 외통위의 감사 자리에서 국감 자리에서 나온 말입니다. 주 캄보디아 대사관 직원들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건데 그러니까 2023년에는 20명도 되지 않았던 이 납치 강근 신고 건수가 올해 상반기만 하더라도 330명으로 급증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납치 감금 신고가 아직 들어가지 않은 것까지 한다면 사실상 더 큰 피해가 있을지도 모르는 지금 이 엄중한 상황인데 문제는 뭐냐면은 주 캄보디아 대사관에서 지금 여기서 송환된 사례는 그러니까 해결된 사례 중에서도 송환된 사례는 얼마나 있는지 그리고 실제로 이후에 어떤 식으로 범죄를 해결하고 이 사람들에 대해서 그 수사가 들어갔는지 이런 기초적인 어떤 상황조차 파악조차 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00명의 행방을 확인할 수가 없어서 뭔가를 하고 있다는 게 아니라 이 행방을 확인할 수 없는 100명 그리고 숨어있는 납치감금 피해자들을 위해서 뭔가를 하고 있었어야 되는데 왜냐하면 지금 작년, 올해까지 지금 2년이라는 시간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어떤 그 구체적인 어떤 그 로드맵이나 이런 게 나온 것이 없고 현황 파악조차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대학생이 사망을 하니까 그제서야 현황 파악에 나섰는데 이 현황 파악 제대로 되지 않다 보니까 처음에 경찰에서는 80명이 지금 가 있다 그러고 국정원에서는 1000명 정도로 예상된다 그러고 그 엄청난 수치의 차이까지 나는 해프닝이 벌어졌던 것 아닙니까? 주 캄보디아 대사관에서는 우리 국민들이 현지에서 이렇게 납치 감금 신고가 폭증하는데 이 사실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어떤 식으로 대응하고 있었는지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의심스러운 부분입니다. 우리 대사관 측의 얘기도 일견 이해는 돼요. 다 그 범죄에 연루될 걸 알고 본인들이 제 발로 스스로 캄보디아에 온 거 아니냐. 물론 맞긴 맞는데 이제 문제는 우리 대사관의 대응과 대책일 텐데요. 그 최수영 평론가님, 실제로 제 발로 온 범죄 총책을 적색수배 상태에 전달했습니다만 실제로 모양새도 안 좋고 부담스러웠다. 이런 글쎄요.
지금 지나고 나면 좀 어처구니 없는 행동도 좀 했어요. 내용을 좀 더 알고 나면 더 황당합니다. 그러니까 11월에 이 로맨스 스캠 120억짜리 이 사기 사건의 주범 부부가 제발로 대사관을 와서 우리 여권 만료됐으니까 여권 연장시켜 주세요 하는데 대사관 직원은 여권을 연장시켜 줄 수 없기 때문에 국내에 있는 수사관과 전화 연결시켜 주면서 당신들이 적색 수배돼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권 발급이 안 된다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그제서야 이제 그 제발로 사실은 찾아온 건데 여기서 아무 조치가 없으니까 그냥 돌아가 가지고 바로 잠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당시 수사관이 통화했던 사람이 왜 그 사람들에게 적색 수배 사실을 알려주냐니까 그럼 우리가 안 알려주면 여권 발급이 안 되는 걸 어떻게 설명하느냐 하면서 모양새가 안 좋아서 우리가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데 이들이 바로 그래 잠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결국 그 다음 해 3개월이 지나서 잡힙니다. 저는 안타까운 게 경찰 영사가 그러면 우리 주재국에 왜 필요합니까? 우리가 캄보디아랑 2019년에 그 사법 공조 인도 조약이 체결됐기 때문에 우리가 현지 경찰에다가 이 사실 얘기하면은 현지 경찰이 체포해서 우리 국내로 송환하면 됐었어요.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이 이 사건 해결됐으면 벌써 올해 초에 이 사건에 대한 예방과 이 사건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시그널이 나왔을 텐데 이게 결국 지금 잡혀 있는데 지금 캄보디아 정부는 이 두 부부를 못 내주겠다고 하는 지금 그런 상태라서 우리 한국 경찰 영사가 도대체 이러려면 현지 경찰과 왜 협력 공조를 해야 되는지 대단히 큰 숙제를 남긴 사건이고 이러다 보니까 작년 220건에 이르던 사건이 올해 330건으로 폭증한 게 아니냐 이런 비난까지 나오고 있는 형국입니다. 캄보디아에는 우리 대사관의 입장도 입장입니다만 실제로 그동안에 부실 대응에 대한 도마 위에 오른 부분은 오늘 국감에서 분명히 있었어요. 우리 국정원, 정보당국은 조금 더 내밀한 파악을 했습니다. 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스캠 범죄 단지는 프놈펫, 시아누크비를 포함해서 총 50여 곳이며 여기에 가담하고 있는 범죄 종사자들은 약 20만 명으로 추산되고 우리 국민의 현지 방문 인원 및 스캠 단지 인근 한식당 이용 등의 현황을 고려해 볼 때에 범죄 가담자가 약 1,000명에서 2,000명의 가량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그 범죄 주범은 2023년 강남 학원과 마약 사건의 총책으로 국정원의 정보 지원 총책으로 확인되었으며 캄보디아에서 검거된 리 모 씨의 공범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주범의 행적 및 연계 인물 등을 캄보디아 측에 즉각 지원하고 체포를 위해서 추적 전담반을 추가 파병하는 등 캄보디아와 함께 공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정원 얘기는 좀 더 내밀하고 구체적이어서 장현주 변호사님, 최대 2,000명 정도가 가담했다. 이거 꽤 충격적인 숫자예요? 그렇습니다. 전체 규모도 정말 충격적입니다. 캄보디아 내부에만 저런 범죄 단지가 50여 곳 있다라는 것이고 전체 가담한 인원이 20만 명이 된다라고 한다면 사실상 이 범죄 조직의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인데요. 그중에서 한국인은 1,000명에서 한 2,000명 정도 가량이 가담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추정입니다. 사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1,000명에서 2,000명 정도가 순수한 피해자인 경우보다는 아마도 피해자의 지위와 또 범죄자의 지위를 동시에 갖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특히나 지난주에 이제 국내로 송환된 송환자들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는 등 수사가 속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아마 수사기관에서도 개별적인 사안에 따라 또 범죄 조직에서의 어떤 비중이라든지 그리고 캄보디아에 가게 된 경위라든지 특히 상대적으로 자발적으로 갔는지 아니면 강제로 정말 모르고 갔다가 이런 일들에 가담하게 된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따져서요. 개별적인 사안을 판단할 것으로 보이는데 관련해서 또 국정원뿐만 아니라 정부에서도 관련된 정보들을 잘 파악을 해야 될 것 같고 또 캄보디아 당국과도 계속해서 긴밀하게 공조를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캄보디아 사태의 단초가 됐던 이 사건은 바로 여기. 박람회 간다고 캄보디아 갔다가 예천 출신의 한국 대학생 감금 납치 살해. 그런데 이 사건의 주범이요. 알고 봤더니 이 대치동 학원가 마약 사건의 공범이었습니다. 제가 조금 부연 설명을 해드리면 이른바 대치동 학원가 마약 사건은요. 2년 전이었습니다. 한 일당이 중고등학생 등 미성년자 13명에게 야 이거 마시면 집중력이 좋아져. 이렇게 집중력 강화 음료라면서 필로폰, 마약과 우유를 섞은 음료를 나눠준 사건입니다. 허주연 변호사님. 이게 어떻게 교집합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캄보디아 한국 대학생을 살해했던 그 주범 중국인 리모 씨라는 사람이 예. 2023년에 이미 우리나라에서 범죄를 시도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대치동 학원가에서 집중력 강화제라고 하면서 마약과 우유가 섞인 음료를 아이들에게 나눠주고 그렇죠. 그 미성년자들이 혹시나 마시게 된다고 하면 돈을 뜯어내려는 그런 범죄를 계획해서 우리에 굉장히 충격을 줬었는데 이 본진, 그러니까 캄보디아, 지금 그때는 아마 중국의 본진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2023년에는 캄보디아가 이 범죄 단지가 이렇게까지 활성화되지는 않았던 걸로 알고 있어요. 예. 근데 최근 2년 사이에 굉장히 급격히 늘어났는데 중국에서 이 보이스피싱, 사기, 카지노, 마약 이런 각종 범죄를 벌이던 어떤 집단이 예. 그 집단이 지금 보다 범죄를 하기 용이한 캄보디아로 근거지를 옮기면서 사실은 이 우리나라의 이 가담하는 단순 가담자들을 우리나라에서 수족처럼 부렸단 말이죠. 예. 그리고 이 단순 가담자들은 실제로 고수익 단기 알바라는 말이 현혹이 돼서 예. 짧은 기간에 이런 현금 전달책 이런 것들을 하긴 했지만 이들도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이고 다 한국인입니다. 이들이 잘했다는 건 아닌데요. 그렇죠. 이들이 결국에는 없는 사람이, 없는 한국인이 돈이 더 없는 피해자들을 돈을 속여서 뜯어내고 그들끼리 배상을 해주고 그들끼리 처벌받고 이런 구조가 됐고 예. 실제로 단순 가담자들은 그렇게 큰 돈을 벌지도 못했어요. 그 돈은 다 몸통으로 들어갔던 겁니다. 어쩌면 이 계기가 이 몸통을 끊어내고 보이스피싱, 로맨스 스캠 이거 몇 년 된 범죄잖아요. 예. 이거를 완전히 소탕할 수 있는 굉장히 적기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지금 우리 정부가 예. 저는 정부에 정말 바라는 것이요. 그냥 단순히 60여 명 데려온 것에 만족하거나 예. 이걸 가지고 위안을 삼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요. 지금 설령 그들이 가담자라고 하더라도 이 조직에 묶여서 폭행 피해를 당하고 감금 피해를 당하고 있을지도 모르는 우리 한국인 피해자들 일단 구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더 나아가서는 장기적으로 이 몸통을 소탕하기 위해서 캄보디아, 미얀마, 라오스, 태국 지금 다 번져 있거든요. 이 동남아 정부들과 공조를 해서 배후를 밝혀내고 이 범죄 집단의 뿌리를 뽑을 수 있도록 이 노력하는 역할을 정부가 장기적으로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국민들에게 설득력 있게 알려줘야 된다는 생각 듭니다. 참 이게요. 2년 전 강남을 떠들썩하게 했던 이 대치동 학원가 마약 사건과 이 사건의 주범이 연장선상에 있다. 이것도 꽤 충격적입니다. 오늘 국정원의 비공개 국감 내용 발표와 현장 분위기 여전히 시신도 보이고 그리고 일부 한국인의 호소 영상까지 캄보디아 현지에서 돌고 있습니다. 10위였습니다.